결국은 부정적인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암이라는 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미국에 이제 제일 유명한 암치료 전문의사인 사이먼트라는 박사가 수십 년간 이 암 환자들 조사하고 분석해 보니까 암의 가장 일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스트레스, 어릴 적 받던 상처, 트라우마, 생각지도 않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, 공포,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 암으로 연결됐다라는 보고를 그 사람 받게 되고,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항암 치료나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최면이나 마인드 컨트롤, 명상, 요가와 같은 이 어떤 마음에 대한 접근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항암 치유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와 장기적인 재발률이 낮았다라는 그런 보고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. 그걸 보면서 모든 것은 당연히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아셨다라면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. 왜 우리는 물론 몸에 대한 접근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해요. 몸이 조금 아프면 우리 당장 병원 가요. 감기 걸리면 당장 약 먹어요. 어디 가면 마사지도 받고 치료도 받고 우리는 아주 잘해요. 몸이 아프면. 근데 마음이 아프면 잘 안 해요. 마음이 아프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. 뭘 어떻게 하지도 안 해요. 몸도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몸에 너무 투자를 하지만 마음에 대한 이해와 어떤 성찰이나 내 나름대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골병들어요. 마음이 골병드니까 결국 몸도 골병들고, 그래서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깨져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이미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접근이 잘 안 되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연결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토피와 비염, 알레르기 이와 같은 것도 다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복숭아 알레르기가 사실은 복숭아만 보게 되고 만지게 되면 이게 부드러게 난다든지 그런 어떤 공포 반응이 일어나게 되잖아요. 그게 사실 마음이거든요. 복숭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복숭아만 생각하고 복숭아를 만지니까 부드럽게 알레르기가 일어나면서 온몸이 간지럽고 아파오는, 그게 어떤 피부로서 증상으로 드러났지만 그 시작은 복숭아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지하고 느끼게 됐을 때 공포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알레르기 증상도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아토피나 어떤 두드러기 같은 것도 제가 상담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,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한 20년을 아토피 같은 걸로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이분을 제가 최면 상태에서 연령대응을 해서 원인을 쭉 찾아가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, 어릴 적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막 놀고 싶었는데 엄마가 억지로 끄집고 와가지고 따뜻한 물에 풍덩 담가버린 거예요. 그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막 화나고 짜증나고, 더군다나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가니까 온몸이 확 일어나는 듯 화가 나. 그러니까 막 간지럽고 짜증나고, 이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실제 아토피로 조금만 긴장하고 불안하면 온몸이 가렵고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. 우리가 화가 나면 온몸이 가렵잖아요. 화가 나면 머리에 김이 솟구치는 것 같아서 막 머리를 긁어야 되고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. 아토피도 결국은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줘가지고 현재의 상태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그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와 그 짜증, 분노를 이렇게 해소해 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이유 없는 아토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아토피와 이런 것도 마음의 문제로 치료가 되어지구나 라는 것을 좀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학습 최면. 서양 같은 경우에 학습 최면을 잘 활용합니다. 여러분, 머리가 똑똑해서 사실 공부를 잘할까요?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.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. 또한 관심과 흥미가 없다 보니까.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 좀 이 아이에게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흥미, 관심을 줄 수 있는 자기 최면을 끊임없이 걸어준다라면 달라진다라는 거죠. 또 하나 중요한 거는
요즘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시험 당일만 되면 불안해가지고 긴장돼서 시험을 못 봐요. 그럼 시험만 보려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문제가 보이지도 않는. 사실은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. 근데 그 시험 전날에 아니면 그 이전에 최면 상태에 최면을 걸어서 편안하게 수능장에 들어가서 아주 마음 편안하게 자신의 공부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는 상상을 계속해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수능을 마치고 야, 다 했다. 이 자신감 있는 최면을 걸고 왔을 때는 이 아이는 다음날 시험에 볼 때 훨씬 더 여유로운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수능에서도 뭐 10점, 20점 정도는 더 많이 올릴 수 있겠죠. 왜냐하면 편안한 상태에서는 다 기억이 나요. 불안한 상태에서는 오로지 하나만 생각나니까 정보들이 차단이 돼버려요.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주위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. 근데 편안한 상태에서는 다 자연스럽게 들려요. 결국은 학습 최면도 이런 원리로 잘 적용시키면 훨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그 학습에 대한 흥미, 그리고 가능성, 그리고 이 뇌에 활발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할게요. 다이어트 최면을 다룰게요. 저는 이제 다이어트가 뭐 세 가지겠죠. 마음, 식이요법, 그리고 운동. 그 중에 그 첫째는 저는 마음으로 봅니다. 왜냐하면 거식증, 폭식증. 마음 아닐까요? 그냥 음식을 그렇게 배 터지게 안 먹으면 살이 안 찌는데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야 돼요. 여자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1순위가 무엇이냐면요, 바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. 스트레스와 먹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자기 놈을 계속 먹어요. 그래서 먹고 나면 또 화가 나니까 또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, 그러다 보니까 막 일주일, 10일을 또 다시 굶어버리고, 그러다 보니까 몸은 계속 안 좋아지고 실패했다라는 그 요요 현상에 대한 어떤 자기 파괴적인 마음이 생기고, 그러다 보면 계속 좋지 않는 악순환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. 그리고 어떤 이유 없이 막 먹어야 되는 이거는 어떤 마음의 문제냐면요, 마음의 공허함입니다. 마음이 공허하고 추우니까 그걸 우리는 채우고 싶어요. 우리는 항상 결핍이 있으면 채우고 싶어요.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? 음식이 제일 좋죠. 음식을 계속 채우면 이 가슴이 상처받은 가슴이 마치 채워진 듯한 순간에 어떤 최면적인 환상을 느끼게 돼요.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정리를 해주면 이유 없이 먹어야 되는 어떤 강박증적인 폭식을 그만두게 돼요.